바람의 머신러닝 71번째 시간입니다. 경사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프로그램하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책에 있는 그 예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거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그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이 앞에 있는 디렉토리 이거는 뭐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커먼에 있는 functions라는 우리가 이제 커먼이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functions.py라는 우리가 파이썬 그 파일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gradient.py라는 파이썬 파일 만들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numerical gradient라는 그 이제 보통 C 같은 데서는 이제 함수라고 하고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말 대신에 메소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함수와 메소드는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거의 같은 개념인데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부터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지금 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함수 이런 그레디언트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파일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 놓은 numerical gradient라는 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메소드를 가지고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죠. toLayerNe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그 예전에 파이썬 공부하면서 아마도 이제 클래스를 공부를 할 때 그 init, init 이 메소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메소드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만들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실행이 된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좀 특별한 그런 메소드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집어넣게 되면은 self.param에서 w1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보니까 wait init std 곱하기 np.randn 요런 메소드를 또 이제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되네요. input 사이즈하고 hidden 사이즈 두 개를 주게 되고, 자 b1 역시도 np 이제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np는 우리가 그 뭐였죠? np가 사이파이가 아니라 넘파이의 약자였죠. 넘파이에 있는 제로스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히든 사이즈라는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서 그만큼 0으로 채워져 있는 그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다 주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이라는 넘파이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그 클래스 안에 rand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 메소드를 불러서 이 메소드를 실행을 시킬 때 인풋 사이즈하고 히든 사이즈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그만큼 어떤 랜덤한 값들, 그 난수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값을 곱해서 여기 파라미터 값으로 w1으로 이름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들로 저장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 w2 역시도 이렇게 랜덤한 값을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b2에 대한 그 파라미터 값들도 아웃풋 사이즈만큼 제로 0으로 채워져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해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요거 배웠었죠. 자, 그러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숫자 어떻게 결정을 하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예요. 가장
작은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가장 작은 점. 자, x가 몇일 때 가장 작을까? x가 마이너스 1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 그 정도 되는 값에서 가장 최소값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경사값을 찾고 그 경사값이 음수면은 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서 이 경사값이 양수면은 여기는 한 5 정도 되겠죠? 5 정도 되는 이런 양수면은 곱하기 에타 해가지고 그 값만큼 빼기를 해주니까 원래 x값에서 점점 더 왼쪽으로 가서 작은 값 해서 이렇게 가장 작은 값으로 찾아가게 하는 게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려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작은 최소값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랜덤한 그 값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w1이라는 파라미터 값으로 그리고 0으로 b1 값은 다 집어넣어 주고요. w2 역시도 아무 값이나 랜덤한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w2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맨 첫 번째 값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맨 첫 번째 값을.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init 메소드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predict라는 이 메소드에서는 이제 x라는 값을 외부에서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 w1, w2를 w1 파라미터 값을 집어넣어주고 w2 파라미터 값 그리고 b1, b2 파라미터 값들을 각각 b1, b2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x가 들어오게 되면 x하고 w1을 np 닷이라는 이 그 넘파이 안에 들어있는 이 메소드는 행렬의 곱을 의미를 하는 거죠. 행렬 곱을 통해서 x하고 w1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b1 값을 더해줍니다. 자, 다시 천천히 보세요. x는 뭐죠? 보통 x는 입력값이죠.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입력값이고요. 그 입력값에다 w1을 곱해준 다음에 거기에다 b1 값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A1이죠. A1. 자, 이렇게 넘어간 A1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정확한 G1이라는 값을 우리가 정말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1하고 다시 W2라는 값을 행렬로 곱해줘서 B2를 더해준 다음에 A2라는 결과값을 찾아내고 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최종적인 결과값 y를 찾아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경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개의 x값들이 w1하고 곱해서 b1하고 더해 준 다음에 얘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결과값이 될 거고 첫 번째 레이어의 결과값과 w2를 곱해서 b2하고 더해 준 게 두 번째 결과값, 실제로 최종적인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y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predict,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loss는 x와 t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predict x 입력값 x가 들어와서 predict 값을 찾아서 그것과 t는 실제 정답입니다. 이 t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엠니스트라는 이 잘 만들어져 있는 손글씨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답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시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얘한테 학습을 시키면서 정답을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x라는 여러 개의 그 입력값들 쭉 집어 넣어주면서 얘로 인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값은 얘는 3이야. 얘는 3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쓴 것이야 라는 이 3이라는 이 답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x라는 입력값을 집어넣어서 predict 메소드를 통해서 결과값을 y를 찾았어요. 얘가 3이냐 아니냐. 얘가 3이면은 자, 결과값과 실제 정답 레이블이 같으면은 에러가 없는 거겠죠. 근데 결과값과 실제 레이블이 다르면 얘는 3인데 나온 결과값은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오차가 발생을 한 거죠. 그 오차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엔트로피 에러를 사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사용을 해서 그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값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함수가 그 메소드가 이거고요. 두 번째 accuracy 역시 x하고 t라는 두 개의 값을 집어 넣어줄 거고 x라는 입력값이 들어와서 predict 메소드를 써서 결과값을 찾아내고 이 결과값에다가 x1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아규먼트 max 가장 최대값을 찾아서 y에다 넣어주고 t는 정답 레이블이라 그랬죠. 정답 레이블에서 가장 최대값을 찾아서 t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y하고 t하고가 같은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y하고 t가 같은지를 검사를 하는데 같은 게 몇 개나 되냐. 자, 다시 보면요. 100개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 100개의 정답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0개의 결과값과 100개의 정답값이 다 같으면은 그럼 좋겠죠. 그러면은 퍼펙트한 거죠. 근데 100개의 결과값 중에서 정답과 같은 게 50개다. 그러면은 50%의 확률을 맞추게 되는 거죠. 액큐러시가 그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50%로. 그걸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Numerical Gradient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에 Numerical Gradient는 요 뒤에 Gradient라는 걸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는데요. 우선 xt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 x는 입력값이고 t는 정답 레이블 결과가 아니라 정답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만들어서 집어 넣어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x가 들어가게 되면 자 x를 집어넣어서 로스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x와 t를 집어넣어서 얘가 어느 정도의 로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자, 얼마나 우리가 찾아낸 결과값과 실제 정답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Numerical Gradient 얘를 사용을 해서 로스 W, 셀프 파라미터 W1을 집어넣어서 Gradient W1으로 이제 Grad W1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네요. 자, Numerical Gradient라는 걸 써서 얘를 써서 자, W1, B1, W2, B2를 찾아주는데 자, 얘는 뒤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좋게 잘 만드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이 함수예요. 이거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W1, W2를 W1, W2, B1, B2 만들어 주고요. 찾아 주고요. 그다음에 X 쉐입 0. 맨 앞에는 이제 얘가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배치 넘버 몇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거냐 이게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프로그램적인 면이니까 좀 넘어가시고요. np 해서 x하고 w1을 그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행렬의 곱이죠. 입력으로 들어온 x하고 w1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w1하고 두 개를 행렬 곱을 해주고 거기다 b1을 더해서 A1 만들어주고 A1을 시그모이드 메소드를 써서 G1 만들어주고 G1으로 나온 거하고 W2 다시 행렬 곱을 해준 다음에 B2를 더해서 A2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A2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Y라는 결과값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여기 보면은 결과값을 만드는 것까지는 포워드예요.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해가는 그 과정이고요. 백워드는 이제 y-t, y는 결과값이고 t는 정답이라 그랬죠. 정답 레이블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배치 넘버로 나눠서 dy, 아주 작은 하나의 단위라고 그냥 작은 단위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작은 단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요. mp.에 g1의 t 하고 dy를 자 여기 보면 G1이 있죠. 시그모이드 A1 집어넣었을 때 이제 G1이라는 게 나오는데 G1.T 그러면 이 T는 뭐냐 그러면 트랜스 제가 지금 트랜스폼 아마 맞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행렬에 행과 열을 뒤바꿔 놓은 것을 이제 역전이라 그러나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G1이라는 행렬이 자 이를테면은 이렇게 가로로 100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3개가 있는 거라고 하죠. 100 곱하기 3. 자, 100행 3열짜리 행렬이다. 그러면 여기다 t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100 곱하기 3짜리가 3 곱하기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과 열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dy랑 닷 프로덕트를 해서 W2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dy를 다 더해서 B2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mp.에서 dy하고 W2 이렇게 만들어진 W2에다가 트랜스폼해서 다시 닷 프로덕트에서 DA1 만들고 시그모이드 그래드 A1에다가 DA1 곱해서 DG1 만들고 mp.즉 x 입력돼 있는 이 배열을 트랜스폼 한 다음에 DG1 위에서 만들어진 이거를 다시 닷 프로덕트에서 W1 만들고 DG1에다가 DG1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B1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W2, B2, W1, B1을 넘겨주는 게 바로 요 그레디언트라는 이 메소드가 하는 일입니다. 즉 여기서는 뭘 해주는 거냐 그러면 자, 다시 이 그레디언트는 입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정답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y 값을 계산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다시 또 계산을 해가면서 얼마나 틀렸는지 틀린 부분을 틀린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예, 저 틀린 것에 따라서 가만 있자 t가 여기 있죠. 여기 t 결과값과 정답 그 레이블 사이의 차이 얘가 같으면 0이 될 거고 얘가 같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값을 갖겠죠.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겠죠. 그럼 그때 dy 값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W2, B2 값을 다 찾게 된 다음에 얘가 다시 이제 고쳐지는 거죠. 앞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W1, W2, B1, B2는 우리가 랜덤한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원래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값이 y라는 값, t라는 값에 의해서 쭉 계산이 되면서 얘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W1, W2, B1, B2 값이 그렇게 바뀌어진 값이 리턴돼서 우리가 이 다음번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신경망 처리를 할 때 바뀌어진 W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 하게 되면서 조금씩 W1과 W2, B1과 B2 값이 바뀌겠죠. 이 바뀌어지는 값들이 계속해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작은 값으로 찾아가게 되겠죠. 자, 그게 오늘 여기서 했던 일이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간단히 보여줬던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